안녕하세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입니다. 홍콩에서 15살 소녀의 시체가 나체로 떠올랐습니다. 수영을 잘하고 다이빙팀 소속인 이 친구는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한낱 시체가 되어버렸죠. 우리나라도 같은 역사가 있었죠. 바로 김주열 열사가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 물에서 떠오른 거죠. 홍콩에서 죽은 사람은 이 친구만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홍콩 시위에 가담한 반정부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물론 중국 방송인 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 일명 CGTN에서는 시체가 된 이 어린 소녀는 정신병을 앓고 있다며 자살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소녀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 나와서 물론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요,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내 딸은 정신병이 있었고 자살한 것이라며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홍콩 인구는 700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시위에 참여하는 인원이 200만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하고 애들 빼면 다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8월 25일부터 시작된 이 홍콩 시위는 이제 3달째 12주차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대체 왜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일까요? 시작은 송환법, 즉 중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조약 때문입니다. 이 홍콩 남자애가 대만에서 여자친구를 죽이고 퇴퇴한 것이죠. 근데 홍콩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독립권을 보장받는 홍콩이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인을 잡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실제로 나라마다 다 있는 법입니다. 정의로운 일인데 왜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홍콩의 역사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콩은 한자로 향항이라고 향기로운 항구라는 뜻입니다. 본래 중국 땅이었죠. 1840년에 영국과 중국 사이에 아편전쟁이 터집니다. 제국주의 선봉장 아니랄까봐 영국 촌놈들이 장사 좀 해보겠다고 중국까지 온 것이죠. 영국은 처음에는 일단은 교육을 하다가 안 되면 무력 행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식민지를 삼아버리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전 세계를 두루다니면서 이 전략이 안 통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영상 제국주의 학살의 역사에서도 알아봤듯이 영국은 인도에 값싼 면화를 들여와서 방직기로 값싸게 찍어냈고 이게 전 세계에서 먹히는 거죠. 결국 대영 제국을 이뤘잖아요. 근데 이 방식이 중국한테는 먹히지가 않는 거죠. 중국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수준의 초거대 국가잖아요. 인구, 영토, 자원 등에서 비교할 나라가 없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대물박이라 그래서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한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일단 중국에는 영국 면하는 상대도 안 되는 고급 섬유가 이미 있었죠. 뭘까요? 바로 비단이 있었잖아요. 중국 상류층은 이미 실크를 쓰는데 영국 섬유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추운 겨울용으로는 이미 솜토롯도 발달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름에는 삼배 옷을 입잖아요. 참고로 우리나라에도 안동이나 무주 삼배가 유명하죠. 고급 삼배는 옷 한 벌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암튼 그러니 영국 면직물이 중국에서 팔리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중국의 선진 문물이 영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웬걸? 영국은 돈 벌러 갔다가 영국의 금과은이 오히려 자꾸 중국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영국 입장에선 이게 뭐냐 싶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 작전인 무력으로 밀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랑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영국 입장에서 황당하죠. 그래서 영국은 문명국이라는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짓거리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마약을 밀어넣는 거죠. 인도를 통해서 중국의 아편을 대거 공급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기울던 청나라가 순식간에 종이 호랑이가 되는 거죠. 마약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터지는 게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당시 영국 병사들 한 500명 정도 사상자가 발생하고 중국은 2만 명 정도 죽었어요. 그렇게 1841년에 중국과 영국은 난징 조약을 맺고 중국이 홍콩을 영국에 할양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아편 전쟁이 터지고 한 20년 뒤인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면서 홍콩섬 위에 붙어 있던 구룡반도를 넘겨줍니다. 홍콩은 섬이고 그 위에 중국 본토에 홍콩 쪽 반도가 있겠죠? 그게 한자로 구룡반도, 홍콩말로 카오롱 반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요. 영국은 1898년에 홍콩 구룡반도 위에 있는 신계 지역이라는 데를 99년간 조차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할양은 그냥 넘겨주는 건데요. 조차는 빌려주는 거예요. 장기 임대인 셈이죠. 당연히 영국은 홍콩을 영원히 먹고 싶었겠죠. 아시아에 어마어마한 교두보가 생기는 거잖아요. 중국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홍장이 영국의 아킬레스건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이때 서구
서구 열강들은 전부 다 식민지 전쟁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거든요. 실제로 영국에 홍콩이 넘어가고 몇 년 있다 바로 세계대전 터지는 거예요. 중국도 전 세계가 눈독 들이고 있을 때인데 영국이 홍콩 독점하면 다른 나라들이 영국 니만 다 처먹냐, 니만 입이냐 하고 따질 거 아니에요. 고급지게 말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근데 100년간 장기 임대면 사실상 영구 임대 아니냐. 근데 딴 나라가 딴지 걸기도 힘들잖아. 우리 중국도 대국인데 우리 면도 좀 살고 다 좋지 않냐. 요렇게 명분을 잘 짜서 전략적으로 한 거죠. 이때 이미 청나라가 망해가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영국도 한 번 갑은 영원한 갑일 줄 알고 일단 홍콩을 내 품 안에 두고 뭉개다 보면 결국 자기네한테 승산이 있다고 본 거죠. 원래 영국 애들이 음흉하게 두루뭉실하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섬나라 애들 특징입니다. 라고 제 프랑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 의견은 아닙니다. 암튼 그렇게 영국은 신계 지역을 1997년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작은 거인 등소평입니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등소평이 어떻게 홍콩을 싹 다 반환받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이었습니다.